우리 지역의 밀착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최근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갑질과 채용 특혜 의혹부터 회계 운영에 대한 지적까지 일면서 2달 동안 특별감사와 종합감사를 진행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관련 질의 답변이 오갔지만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석 경안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이 여러모로 핫하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미 지난 8월 말부터 불거진 얘기인데요. 몇 가지 진정 내용을 먼저 얘기를 드리면 간부 A라고 하는 분이 모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바꿔서 이 특정 직원을 채용했다. 이런 내용. 그다음 또 하나는 모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적인 운전을 시켰다. 네.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성추행 문제도 이제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업체를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주기 위해서 해당 부서 직원에게 특정 업체를 지정하도록 선정하도록 뭐 일종의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상북도 이게 이제 그 독립기념관이 경상북도 산하 공기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 이제 담당 그 감사실에서 지금 감사를 진행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한 2달이 됐지만 아직 정확한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북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네. 무슨 문제냐? 왜 빨리 감사 보고서를 내놓지 않느냐? 감사를 마무리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한 2달 정도 초기부터 이 건은 걸린다고 이미 자기들이 예상을 했다. 그래서 일단 진행 중이다라는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이제 네. 경상북도의 산하기관도 뭐 수십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 독립기념관이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우리 선조들의 그 독립의 얼을 그야말로 고양하기 위해서 만든 또 다른 의미의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불명예스러운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이런 우리가 토론의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러면 먼저 행감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는 무엇이었고 독립운동기념관이 내놓은 답변은 무엇인지 잠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아직 감사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보고받기를 여기에서 그 감사 대상의 거의가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념관 자격 요건에 맞지 않고 공고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되지 않은 사람 채용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리더십 전략이 평균에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상근 기관장이 발휘하는 리더십에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좀 동의를 하시죠? 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상근 기관장은 그대로 가고 사무처를 보완하면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불편한 마음들을 의회에 와서 얘기할 정도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경북 출자 출연 기간 중에 최근에 가장 핫한 게 바로 우리 독립운동기념관이 되어버렸어요. 2019년 경영평가 C, 2020년 경영평가 B.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17명밖에 되지 않는 이 조직에 부장이 3명이 돼서 각기 그 부장을 따르는 조직 구성원들끼리 또 알력이 생기고. 네, 행정사무감사 관련 영상 보고 왔는데요. 다시 재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김영선 의원이 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었고 또 보고서만 나오지 않았을 뿐 감사 내용을 이미 들었다 이렇게 발언하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제 사실 뭐 감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뭐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상당히 좀 사실이라고 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결과가 주목되고요. 일단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이제 지적된 부분 한 3가지로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조직 내부의 갈등이 사실 뭐 기관 경영 평가에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어떤 지적들. 그다음에 내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직 정비,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은 지적을 하고 또 질타를 했던 김영선 의원이 상주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입니다. 김영선 의원이 앞서 이제
보신 영상에서도 이제 그 확인하셨듯이 조합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보고받은 바로는 뭐 상당히 상당 부분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채용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질타를 했는데요. 네. 사실 뭐 채용 과정에 좀 이렇게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어떤 형식을 빌어서 뭐 인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절차를 무시하고 변경 과정에 특기 채용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사실 좀 더 간부 직원에 예전에 이제 성희롱 관련돼 가지고 좀 이제 징계를 먹은 부분에 또 대해서는 좀 이제 질타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성희롱 그 성교육 예방 차원의 성교육을 받았고 재발 방지를 했는데 또 다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불거져 나오니 사실 독립운동기관이라는 어떤 그런 기관의 어떤 그런 역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민망스럽고 볼썽사납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 출신의 도기옥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영평가 이제 사실 뭐 2019년 C등급, 2020년에 이제 B등급 사실 네. 사실상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조직 내부의 갈등이 경영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직원들끼리 뭐 서로 이제 좀 이해하고 그래서 잘 마무리돼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고, 안동 출신의 김성진 도의원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앞서 나가서 이런 직원들끼리의 어떤 갈등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사실 뭐 그 기관장도 배상근 기관장이고 또 그 상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산부의 부장들을 좀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다 해서 이 차에 조직 개편도 이뤄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짚어봐야 할 부분이 행정감사가 예고돼 있었는데도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도 경북도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 좀 짚어주시죠. 이 경북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부 직원에 의한 진정서가 제출이 되면 거기에 적시된 당사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간부 A라고 하는 분. 그 간부 A를 조사를 했을 때 간부 A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네. 이 감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한 결과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그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방금 앞서 우리 엄재정 기자께서 얘기했던 김영선 의원이 보고를 받은 부분의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감사 결과를 김영선 의원에게 보고한 건 아니잖아요. 아직 나오지가 네. 않았으니까. 단 진정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진정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은 어떻게 생각이 된다. 뭐 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 감사 결과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속단은 아직은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쟁점은 갑질과 특혜가 있었느냐, 또 회계 운영에 문제가 있었느냐일 것 같습니다. 우선 갑질과 특혜 문제부터 짚어보죠. 진정서에 나온 내용과 또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 진정서 내용이라든지 뭐 사실 그 여부를 떠나서 지금까지 이제 거론됐던 이제 알려진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은 그 2017년에 이제 그 지금 현재 경영관리부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채용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직원들은 그 독립운동기념관 내부에 자체 인사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어떤 그런 형식을 빌어서 이게 그 뭐 학사는 몇 년 이상 경력은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이 있는데도 그것들 다 무시를 하고 네. 사회과학 분야 석사 그 수준의 지식을 갖춘 자라는 어떤 그 조건을 들어서 이게 네. 좀 상당히 좀 이렇게 기준을 변경하면서 특혜를 줬다. 또 이제 그 특혜 논란을 그 받고 있는 그런 직원들 연봉도 같은 어떤 다른 부서의 어떤 그런 같은 직급의 그 직원하고 턱없이 좀 이렇게 높게 책정됐는가 봐요.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간부는 특정 업체 이제 도의원이 남편으로 있는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일감을 주도록 이제 뭐 강요를 했다. 네. 나중에 이제 뭐 계속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있고 이래서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 간부 A 씨가 이제 2년 전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여직원 성희롱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논란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직
감봉 3개월에 이제 그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진정에는 아니었지만은 모 방송에서 그게 이제 그 송일원 관련돼 가지고 언급이 됐으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달라고 이제 모 도의원한테 이제 그 자료가 넘어갔는데 사실 이번 행감에서는 그거는 뭐 진정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서 해당 간부의 입장과 진정서에 적힌 내용이 상반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해당 간부의 입장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논란이 됐을 때 저도 상당히 많이 취재를 했고 양측의 입장을 좀 공을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는데 제가 취재한 부분은 일단은 이제 그 취재한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됐던 간부의 입장을 제가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특혜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듯이 브라인드 채용이라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긴급 지시사항으로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브라인드 채용하라.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무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경북도로부터도 그게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체 인사 규정이 있었지만은 자체 인사 규정을 그 변경할 어떤 시간적 여유를 갖지를 못하고 그 브라인드 채용을 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특혜 채용 어떤 의혹을 불러왔다. 특혜 채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갑질 논란이 있어요. 뭐 공문서를 뭐 발려했다. 그다음에 막 관내 출장을 갔다. 그다음에 운전 기사 노릇을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이제 그 해명을 해왔는데요. 이 부분 공문서 반려 문건은 뭐 있었는데 그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문서 반려가 2건 정도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공문서 네. 반려가. 그다음에 관내 출장 같은 경우는 실제 결제를 못 해가지고 내가 출장을 못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2019년부터는 그 독립운동기념관 핸드폰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결제를 못 하더라도 미리 출장을 먼저 가고 이후에 후 결제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례들은 뭐 수십 건이 또 있단 말입니다. 있기 네. 때문에 결제를 못 받아서 관내 출장을 못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8개월 동안 개인 기사 노릇을 했다라는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네. 부분도 사실 이제 그 해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한 8개월 정도의 교통 그 카드를 이제 사용했는데 그게 한 50만 원쯤 되는가 봐요. 연말 네. 정산에. 그게 이제 따져보면 한 400회 정도의 어떤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출퇴근은 무조건 대중 버스를 이용했고 이제 관내 출장 업무를 위해서 출장을 다녔고 그 직원하고 다니는 부분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개인 기사 노릇을 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정신병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직원도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단서도 요구하고 병가를 병가를 다 확인해봤을 때 직원들이 병가를 확인해봤을 때 정신과 치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진정서 내용과 논란이 된 그 간부의 해명이 완전히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게 감사 기관에서도 굉장히 그 고민스러울 거라고 지금 보고 해요. 일단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진정서에 나온 내용 중에 이 특정 업체, 또 도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 이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정서의 내용과 그리고 그 내용의 기초에서 이제 지역에 이제 여러 언론에서 이제 터치되어 있는 것들 몇 가지만 가지고 먼저 얘기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간부 A 간부가 이 해당 그 경상북도 독립기념관 안에 이제 사업 담당하는 부서에 도의원이 남편인 C 업체, C 방송 업체의 일감을 이제 몰아줬다. 그리고 바로 이제 지난 8월 초에도 독립기념관의 기획 전시와 관련된 행사에도 뭐 이 업체가 이를 선정이 되도록 했다. 이런 얘기.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담당 부서 직원들 내부 직원들이 관장에게 항의를 했더니 간부 A 간부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도의원이 남편의 그 부인이 도의원인 그 의원에게 잘 좀 이렇게 좀 그 관계를 형성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뭐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좀 잘 보이려고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해요. 네.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C 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이 아내가 도의원인데 2018년도에 이제 도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이제 도의원이 됐죠. 그 시점부터 해서는 도의원과 가족 친인척은 수의계약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소위 재척 사유화됩니다. 계약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아예 직접적인 수의계약이나 일을 하지 않아 왔다. 그리고 또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기획 전시 행사에 참여한 것도 본인이 원청업체로 참여한 게 아니다. 원청업체는 모 원청업체 별도로 있는데 그 원청업체로부터 해서 촬영과 관련돼서 뭐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페이스북 중계를 위한 촬영 아주 소액 185만 원 정도의 하청적인 촬영 일만 해왔는 것뿐이다. 그래서 억울하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경상북도 감사가 끝나면 내부 문건을 작성했는 이 허위적인 이런 작성 이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A 간부 측에서는 묵묵부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서만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양쪽 입장과 관련 주변인의 입장을 명확히 들어봐야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성추행 이야기는 뭐냐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명확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징계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이제 몇 해 전에 이제 2년 전인가요?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직접적인 이제 상관관계, 아까 이제 그 엄 기자께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사실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병원 치료를 받았다든지 어느 정도 그것이 심각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까지를 감안을 하면 경상북도의 그 담당 감사하는 그 부서 입장에서도 시일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네. 좀 더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모든 논란과 또 문제 지적이 비상근 관장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뭐 김성진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내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조직을 보면은 비상근 관장이 있습니다. 비상근 관장이 있고 밑에 3부가 있어요. 경영관리부, 그다음에 학예연구부, 교육문화부 이 3개 부서가 있는데 그 3개 부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중간 조직책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상근 관장이 그 관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3부의 부장들의 어떤 갈등 관계, 알력 관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관장을 상근직으로 하든지 내지는 그 중간에 관리할 수 있는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무처장이나 뭐 실장 정도의 어떤 자리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경북도에서도 인정을 했고 이번 사무감사에서 아마 경북도에서도 서기관급 어떤 간부를 파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기 교수께서 먼저. 그 보통 이제 이런 이 공기관 또는 뭐 사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직 내에서 어떤 A라는 그룹의 직원들에 의해서 이런 진정이 되면 그 이해 당사자 상대방이 또 있게 마련이죠. 이런 조직 내부의 갈등의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보면 결국 사람과 사령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불협화음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독립기념관 경우도 조직이 좀 작은 공기관입니다. 좀 경상북도 산하기관 중에도 좀 큰 공기관은 자체 감사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정도의 조직 부서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화, 자율 정화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셨듯이 도에서 이런 부분은 좀 평상시에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시작은 이제 안동시 독립운동기념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채용했던 직원들과 경북도로 이제 그 조직이 승격되면서 새롭게 들어온 이제 채용된 직원들 간의 어떤 알력들이 상당히 또 있는 수가 있고 지금 특히 채용됐던 어떤 그 직원의 역할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로의 갈등 관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감사 결과를 봐야 되고 그래서 감사 결과에서 굉장히 그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식으로 나든지 간에 이건 좀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관심거리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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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